확실히 우리 K 증시에서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을 ATM기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신호 같습니다.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IMF 경제 전망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글로벌 GDP를 올해 2.8%, 내년 3.0%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연초 대비 각각 0.1%씩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실이 금융 부문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미국은 물론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잡기 이 스텝이 꼬여버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은 뭐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여튼 뭐 국제금융계의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IMF가 원래 또 뭐 덕담급의 그런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내놓은 적도 거의 없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찜찜한 그런 언급을 또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별명이 이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이렇게 붙어 있는 K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하루는 거리두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왜 통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잡혔냐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에만 편식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TSMC 실적 부진 때문에 그 대안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이다. 요것도 이제 일부 맞는 말인데 결정적인 건 바로 워런 버핏의 힌트였습니다. 먼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는 지난 닷컴 버블 때도 물론 그랬었지만 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예외적으로 애플은 대량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대만 TSMC 주식도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조 원 넘는 그런 금액을 사들였었는데, 근데 이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대부분 최근에 매각했다고 밝힌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익절로 매도한 거고요. 이번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를 어떻게 또 귀신같이 미리 알았는지 하여튼 지난 2월 달에 전부 다 팔았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버핏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버핏도 주가가 오르면은 1년도 안 돼서 팔고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마바라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가치 투자 신봉하고 그렇게 주식의 노예가 돼버리는 삶을 선택하지는 맙시다.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수익 났으면 팔아서 수익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버핏이 이 TSMC 주식을 판 이유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분석하기를 TSMC 자체의 그 부정적인 입장 이런 건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버핏이 어디 뭐 정보 소스 받은 것 중에 진짜 중국이 대만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또 한바탕 SNS에서 막 시끄러웠던 하루였는데 대신 이제 외국인들은 당장 그 대안으로 우리 삼성전자에 당연히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IMF의 금융부문 스트레스 언급한 김에 오늘 또 이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오전에 아까 찌라시가 하나 돌아다녔어요. 그 내용이 웰컴저축은행하고 OK저축은행에 PF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당장 예금 지급정지 들어가니까 잔액을 전부 인출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 저축은행 두 곳이 적극적으로 이거 가짜뉴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게 발신자 주체가 경쟁사인지 아니면 또 어떤 할 줄 없는 인간인지 그것도 아니면 뭐 간첩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지난 그 토스 선의자 예금 그게 이제 뱅크런 우려라고 거기에 이어서 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진짜 신뢰 하나로 먹고 사는 은행에 이런 거 하나 터지면은 정말 그 허위 사실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큰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뭐 아니땐 굴뚝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지만 앞에 IMF가 말한 은행 부문 스트레스가 요즘 분위기를 보면 좀 과장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에코 거지라는 말 아세요? 에코프로 시리즈 못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하여튼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이 하루 종일 대량 매도세에 시달린 끝에 결국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끝났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딱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물론 실적 자체는 엄청 낮지만 기대치에 다소 못 미쳤다는, 그러니까 현재 저렇게 그냥 그 로켓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린 그런 주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이런 후행적 평가가 있고요. 또 에코프로 회장이 가진 주식 가치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 또 하이브 방시혁 의장 이런 사람들을 단숨에 제쳐버리고 대한민국 7위로 올라섰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금융에서 에코프로의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로 45만 4천 원을 제시한 것도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됐다고 하는데 어제 한 증권사에서 먼저 목표가를 이제 절반 정도로 후려치면서도 그래도 투자 의견은 홀드.
그러니까 이제 보유 의견이었는데 오늘 하나금융 리포트는 목표가는 조금 봐줬지만 투자 의견은 가차없이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특히 이제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매도 의견 내는 건 흔치 않거든요. 거기다가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또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또 에코프로 주주들로 하여금 여의도 공매도 공견 세력들 물리치자 이런 뭐 파이팅을 집결시키는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누가 봐도 오늘은 에코프로, 금양 전부 그 배터리 아저씨 테마주들이 하락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내로 반드시 이 에코프로 시리즈하고 금양 무조건 유상증자 한번 대규모로 때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그렇다고 반드시 악재라는 뭐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회사 상장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미국 제너럴 모터스에서 성명을 냈는데 보니까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진 에너지엑스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에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너럴 모터스가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엑스라는 기업의 이제 설명을 봤더니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필수 소재가 리튬이잖아요. 하도 저보고 공부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리튬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 남미 지역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이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도 대규모 리튬 매장량을 확인했다는 뭐 보도도 있었고 하여튼 근데 그 남미 지역은 광산뿐만 아니라 호수나 저수지 같은 그 담수, 그 물 속에서도 리튬 성분이 들어있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마저 이제 염전에다가 일단 소금을 추출해가지고 그 소금에서 또 리튬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이제 원래도 존재는 했었는데 이 에너지 X라는 기업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 남미 지역에 공장 5개를 설립할 건데 이거를 제너럴 모터스에서 자금 조달부터 해서 이제 다 같이 협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물에서 리튬 추출하는 이게 기존 광산에서 캐내는 공정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화자찬을. 당연히 뭐 광산에서 캐면은 뭐든지 당연히 탄소 배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광산에서 채굴하는 그 중장비들 그거 진짜 기름 엄청나게 먹고 매연 진짜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는 자기네는 전기차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조차도 무조건 친환경적인 그런 방법을 통하는 이런 에너지 X 같은 이런 친환경 기업에서 리튬도 공급받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가 나오면은 또 한 번 연준 5월 F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연준 임원들은 계속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 목표 2% 이거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그 각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빨이 예전처럼 제대로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사실 뉴욕 연은 총재면 연준 내에서 서열 3위 자리인데요. 일단 이 사람은 추가 금리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연준 긴축의 종료가 가까워지는 게 이게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고요. 다음 시카고 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 성장이 식어버릴 수 있다면서 이 와중에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을 기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연준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또 걱정을 표출했습니다. 또 반면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기 올해 들어서 확실히 더 좋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소비랑 고용만 봐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신용 경색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정말 이분 요즘 보면은 정치인 다 됐어 약간.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자꾸 좋아할 만한 발언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밤 CPI는 이제 이게 3월 분이니까 오페크 감산에 따른 유가 최근 급등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면에 오늘 나온 뉴욕 연은 서베이 결과는 지난주에 이제 이게 기간이었어가지고 이 유가 상승이 반영이 됐는데 응답자들이 올해 연말까지 미국 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용 여건이 1년 전에 비해서 악화됐다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 비율이 58.2%를 기록해가지고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분명 그 연못에 던진 돌덩이랑 비슷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갑자기 앞에 오스탄 굴수비 얘기하니까 또 굴비가 먹고 싶네. 근데 굴비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하여튼 그 이름이 중요해. 워런 버핏이 그 버핏 스펠링이
그 부패 있잖아요. 부패하고 스펠링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얼마나 풍요로워. 자,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K 반도체 대장주 두 곳,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를 오늘 또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보셨던 TSMC 이번 실적 폭망한 거랑 워런 버핏한테 버림받은 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좀 감안된 것 같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HSBC는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오늘 8만 8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오늘 12만 5천 원으로 올리고 역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다음 JP 모간에서는 우리 K 은행업종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단 다행인 거는 앞에 뭐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그 이슈 있었지만 1분기에는 이 PF 부실에 관련해서 대규모 손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대신에 연말로 갈수록 관련 비용은 조금 실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주들의 최대 메리트인 배당에 대해서 기대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배당과 주주 환원이 은행주에 얽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투자 심리들, 이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한대요. 그래서 오버웨이트과 언더웨이트 이렇게 둘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K은행주들을 결론 짓는데, 먼저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이쪽은 하나, KB, 신한 이렇게 대형사들. 하나는 목표가 56,000원, KB 65,000원, 신한 42,000원 이렇게 콜했습니다. 다음 언저웨이트, 우리말로 비중 축소 그룹에는 기업은행, BNK, DGB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들어있는데, 기업은행 목표가 10,000원, BNK 6,300원, DGB 6,600원, 카카오뱅크 18,000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저의 친정 시티그룹이 우리 K게임주 두 곳을 다뤘는데, 크래프톤 일단 목표가는 기존 13만 원에서 오늘 14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도를 유지했고, NC소프트는 목표가를 기존 51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오늘 하향했지만 그래도 투자 의견은 또 매수를 유지한, 이렇게 둘 다 역설적인 목표가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또 시티가 LG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12만 5천 원에서 오늘 15만 원으로 상향했고, 오늘 증시에서 약발 제대로 받았죠.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그리고 시티는 또 현대차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19만 7천 원을 오늘 21만 9천 원으로 상향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4월 13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우리 정부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연히 출산율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겠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가 또 미국 보잉사 부회장이랑 면담이 잡혀 있는데, 요즘 이 보잉이 UAM 이쪽으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네요. 증시에도 UAM, 그 도심 항공교통 관련주들이 있죠. 다음 내일 산업부가 일정이 좀 바쁜데요. 먼저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이거는 반도체 장비 쪽 이슈고, 다음 탄산 수급 관리 선제적 대응 추진, 요 보도자료도 내일 공개할 예정인데요. 얼마 전에 탄산 수급 비상이라는 그런 이슈 있었죠. 다음에 내일 또 산업부가 봄철 전력개통 비상 운영 계획 추진 현황 점검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건 ESS 스마트 그리드 증시의 그쪽 테마. 다음 내일 과기부가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라는 보도자료, 그리고 해수부는 항만 하역장 재해 예방시설 투자 지원, 이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 항구 증시에서 그쪽 테마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3월 ICT 수출입 동향하고 3월 수출입 물가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 밤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내일 밤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 중국 3월 무역수지도 발표되는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감산을 결정한 오페크가 내일 월간 원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컴투스가 신작 게임 제노니아 사전 예약을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미국에서는 델타 항공의 내일 실적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